안녕하세요. 제키사이클의 알렉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직종인 흔히 말하는 스피닝 강사, 저희는 제키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닝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스피닝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요, 단순하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또 보이시고, 혹은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 강사분한테 물어보시면 강사분이 직접 지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오셔야 활동을 하실 때나,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생각하실 때는 좀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상담을 조금 해본 바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피해 사례들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강사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 밑에 회원으로 계시다가 강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1년 동안 나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나 따라다니고 수업도 같이 다니면서 내가 계속 교육을 해주겠다.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1년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형태로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거의 몇백만 원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같이 다니면서 배우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출강도 한 번도 못하고, 그리고 수료증이란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식의 피해를 입고 나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던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 강사가 될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대1 간의 교육으로 그 지역이나 그 클럽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전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검증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운동을 배울 수는 있지만 누구를 지도하는 이런 레벨까지 올라설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였고요. 그리고 또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강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졸업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거의 1년, 2년 정도 1년 차는 좀 그렇다. 한 2년 정도 거의 다가왔을 때 분명히 스스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 분야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연차별로 분명히 극복해야 되는 슬럼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슬럼프가 왔었는데 내가 졸업한 교육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갈증이 또 생겨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교육기관 자체도 만들어진 지 1년 혹은 2년밖에 안 된 교육기관에서는 5년 차의 회원을 커버하거나 10년 차의 회원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2, 3년 내에 내가 활동을 했는데 오는 슬럼프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법들이 분명히 체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육기관, 그리고 경험이 많은 곳에서의 커리큘럼을 보고 교육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흔치 않아요.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더 이상 그 교육기관하고 연계되지 않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사라진 교육기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헤쳐나가시다가 결국은 또 상담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혹은 스스로의 이제 문턱에 부딪히시거든요. 계속 유행은 바뀌잖아요. 유행은 바뀌고 새로운 곡들도 나오고 새로운 분위기나 피트니스 분위기는 계속 변화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해서 계속 발전되는 곳들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아마 이걸 직업으로 삼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정확한 네트워크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피닝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강사 될 수 있나요? 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상담하면서 경험이 없는 분인데 내가 강사를 할 수 있느냐? 나 한 번도 안 타봤다. 회원으로 몇 년을 타보고 나서 강사를 하는 게 맞느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강사의 교육을 생각하시고 강사가 되려고 하신다면 강사 교육을 바로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회원으로서 내가 경험을 하시고 1년 동안 만약에 회원을 다닌다고 봅시다.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원으로 다니면서도 알게 되는 것들은 있죠. 그 클럽에서의 룰도 알게 되고 이 운동에 대한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이 운동에 대한 효과라든지 수업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원분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알게 되죠. 경험을 안 해본 사람보다 해본 사람이 당연히 알게 되는 지식과 정보들은 또 많아집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게 강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로서의 경험이 많아지는 거냐, 회원으로서의 경력이 많아지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회원으로 1년 동안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강사 교육을 선택해서 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1년 동안의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 경험을 쌓으신다면 남들이 1년 경험할 걸 더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훨씬 많아집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분의 강사, 두 분의 강사, 한 세 분의 강사 그 정도만 봐도 나는 많은 강사를 겹쳤어라고 사실은 생각하시지만 정말 지역별로 아니면 더 크게 말하면 국가별로 수많은 강사들이 있고 수많은 스타일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교육기관이거든요. 회원의 경력이 무조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내가 백지 상태일 때 들어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본 자세나 혹은 회원의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제대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조금씩은 존재합니다. 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강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말씀드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제키 마스터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걱정보다는 실천을 하셔야 되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질과 노력과 자신들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좀 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살리고 방향성을 꼭 살리시면 나이의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믿으시고 열심히 매진하시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분명히 성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라고 전혀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스피닝 강사로 활동하면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월 수입 그리고 급여에 관련된 것들, 시간당 페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월 수입을 논하기 전에 아마 이제 시간당 페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규직과 파트 강사로 나눠지는데 파트 강사의 영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이제 GX 분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이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대 그 정도 3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고 스피닝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정도로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제키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이상 4만 5천 원 5만 원대까지 또 그 이상의 비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업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3회 정도의 수업을 한다고 치고요. 하루에 3타임이면 거의 한 12만 원대 정도가 나올 거고 주 한 15회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약 6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한 달을 4주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한 2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전업의 경우입니다. 하루에 3타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스피닝 강사의 현실,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자, 스피닝 강사의 현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즐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만족도가 엄청 커집니다. 즐거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에 좀 원동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제약이 없죠.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는 이런 직장인들하고 다르게 자유롭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아지고요. 나머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죠. 이걸 최고로 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투잡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지고 운동 분야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지식들이 훨씬 많아지고요. 내 몸을 사용하는 이런 부상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어떤 지식과 정보들이 좀 많아져서 자기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진다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단점의 폭은 정말 어떤 게 단점이다라고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개인차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 편차가 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드려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 운동을 그냥 막 즐겁게 타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수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괴리감과 스트레스는 분명히 또 존재할 수가 있고요. 취업이다 보니까 또 업주 간의 마찰, 회원 간의 마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원만하게 목표로 가시는 분들은 대려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칼로리를 또 소모하면서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식욕이 많이 땡긴다. 자기 조절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놓치시는 분들도 좀 있죠.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운동이 또 장점이 되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점 또 얘기하자면은 뭐 몸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분명 정확한 자세로 타지 않거나 했을 때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부상의 위험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런 단점들은 또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도 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답변을 드렸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도전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현명한 판단을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관련 내용으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겁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제끼 사이클 혹은 이런 스피닝 분야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은 또 2탄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